몇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은 저희 이 보수 스피커계, 보수 유튜브의 든든한 대부님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박사님 오늘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은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긴급 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나 또는 장동혁 대표의 퇴원, 네. 또 방금 막 날아온 김종혁에 대한 징계 확정까지. 네, 이런 소식들이 많지만 일단 이 이야기 먼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박사님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던가요? 우리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에 저도 참여해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예. 이 그동안의 정치 평론가로서의 인생 역정을 담아낸 이 고성국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됐잖아요. 네. 박사님 이 책에 대한 말씀 또 출간 기념회 하셨는데 또 어떤 소회였는지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고성국 TV 시청자들하고 우리 만만회원 아미고 회원들하고 그냥 조촐하게 네. 신년 모임을 기획을 하다가 네. 그동안 제가 고성국의 숲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린 연재글을 그냥 책으로 엮어서 선물처럼 드리자 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가 돼버렸고 뭐 이걸 가지고서 또 뭐 언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얘기까지 엮어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출마 안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수필처럼 썼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읽기도 좀 쉽다 그럽니다. 잘 읽힌다 그러니까. 재밌게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 읽어봤는데.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고성국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박사님의 정치평론 여정을 담은 재미난 에세이니까요. 교보문고 등에서도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평론을 하는 후배로서 정말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한 40분, 1시간 집중하면 술술술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치의 세계, 정치평론의 세계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다른 소식이 많은데 네.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명보다 더 센 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명은 최고위원회에서 땅땅땅 도장을 두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탈당 권고는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탈당 권고를 하고 10일 안에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네. 자동 제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고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냥 우리 선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 김종혁 너 나가! 라고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2년 권고보다 더 센 조치를 내린 건데 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검사가 구형을 당원권 정지 2년 때린 거거든요. 그럼 판사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낮춰주는 게 뭐 우리가 아는 이제 통상적인 관례인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올려치기를 했어요.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원권 1년부터 3년까지가 정지죠. 네.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제명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원권 2년이라는 권고를 당무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그보다도 2단계 상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간 여유를 줄 테니까 탈당해라. 그런데 네가 열흘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11일째부터는 자동 제명으로 간주한다. 뭐 굉장한 중징계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정혁이가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면 곧 있을 한동훈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적어도 김종혁이보다는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윤리위도 그 제명을 지금 의결해 놓은 상태니까 한동훈 제명은 거의 확정됐다. 이제 최고위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최고위가 일주일에 2번 열리죠. 네, 이제 다음 최고위는 목요일 아침에 열립니다. 네, 오늘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참석을 못했어요. 이제 몸 때문에.
그런데 오늘 퇴원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는 참석할 거고.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 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제명 처리 나 그런 거 싫다. 내가 직접 두드리겠다. 예,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목요일 29일입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는 제명될 것이 확실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나 목요일 최고위 관련해서는 또 단독으로 입수한 재미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이따 천천히 풀어드릴 텐데 이 김종혁 관련해서는요. 윤리위가 거의 논문 수준의 징계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조금 빨리 받아봐요. 아무래도. 네. 근데 여기 이제 왜 이런 징계를 했느냐. 심각성과 고의성과 지속성 여부 또 사전 계획성 여부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윤리위의 판단 기준이었고요. 네.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러한 피조사인 김종혁의 문제 행위들을 징계 없이 지나친다면 해당 피조사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해서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정당의 다른 구성원들도 피조사인과 같은 행위들을 할 때 이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속 정당 자체에 대한 이 같은 혐오 자극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을 지속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정당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정치 결사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김종혁 냅두면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다라는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공감하십니까, 박사님? 예, 김종혁이가 그 족보 언론에서 평생 먹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판으로 삐직삐직하고 들어왔는데 이 족보 언론에서 자기들이 마치 그 위에 있는 권력인 것처럼 그 정당을 향해서 특히 보수 정당, 자유우파 정당의 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갑질하던 때 그거를 그대로 이자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게 국회의원 배지도 한 번 달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족보 언론에 몸담으면서 한 30년 정치부에서 뭐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눈칫밥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 서는지도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 특히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이게 뭐 언론사에서 뭐 정치부장을 했네, 편집국장을 했네, 논설위원을 했네 이러고 들어오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대선 캠프가 차려지면은 꼭 그런 자들이 무슨 홍보 특보니 뭐 하여튼 홍보 라인으로 무슨 책임을 맡아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영이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자였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줄 타고 들어와가지고서 저 배지 달고 거들먹 거리는 것들이 또 다 몇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차제에 저는 뭐 김정혁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식의 그 족보 언론들과의 어떤 낡은 커넥션 가지고서 뭐 정치하겠다는 것들 다 척결해야 된다. 이게 당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놔두고서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죠. 박사님 제가 좀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윤리위 결정문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좀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윤민우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어떤 논리적 근거로 당무감사위의 권고보다 훨씬 더 강한 탈당 권고를 내렸는지 이거를 저희의 해석이 아니라 네. 그냥 결정문 그대로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예. 일단 김종혁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하여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 그러면서요.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특히 본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김종혁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여기에 김종혁 너만 윤리위원들 구성으로 가짜뉴스를 공격한 게 아니라 윤리위가 이 사람들 이름도 꺼냅니다. 이게 대박인데요. 예. 피조사인 김종혁은 한동훈 그리고 신땡땡 가로 열고 한동훈의 전략부총장
이거 신지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땡땡 가로 열고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과 연합해 당원 제8조의 3 개파 불용을 위반하고 개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이 책임이 김종혁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신지호, 윤희석 너네도 책임져야 돼 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파장이 클 만한 윤리위가 정말 마음먹고 이 친한계 전체가 문제다라고 딱 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지금 댓글창에도 신지호, 뭐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뭐 박상수, 네네. 뭐 이현종이, 뭐 이런 것들 이름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종혁이 하나만 당 기강을 흐트러뜨렸냐? 윤리위원회부터 그렇게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강을 흐트러뜨린 자들 일벌백계 같이 해야죠. 일망타진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박상수 이름은 왜 안 들어갔냐? 윤리위가 언급할 급이 안 되나 봐요. 박상수는. 네, 박상수 정도는 급도 안 된다. 아하. 근데 윤리위가 정확하게 3명의 이름을 더 명시했습니다. 한동훈과 신땡땡, 윤땡땡으로 표현했지만 신땡땡 옆에는 한동훈의 전략기획부총장, 네. 윤땡땡 옆에는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윤리위 결정문을 토대로 신지호와 윤희석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피조사인 김종혁의 당원 당규 윤리규칙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 계획성 때문이며 또한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의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징계 보고 김종혁과 친한 게 너네들 좀 억제되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도 다 징계니까 이 징계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윤리위원회가 마지막 문장에 담았습니다. 박사님. 그 마지막 문장에 사전계획성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그 직원들끼리 사전에 모여서 다 계획하고 역할 분담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쑥덕쑥덕하고 텔레그램으로 지령 보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당에 있으면서도 직원들끼리 모여서 따로 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 내 당. 그야말로 이 개파 정치, 사당 정치를 한 일당들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친소관계 때문에 뭐 같이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따로 그 집 안에 집 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저는 한동훈이와 김종혁이 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 암세포 지금 우리 수술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열었어요. 개복했어요. 그런데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남겨두면 이게 또 언제 전이가 돼서 또 온몸에 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괴롭더라도 한동훈과 그 일당들을 마지막 그 한 조각 암덩어리 제거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도려내자. 그 말씀을 진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회 결정문이 굉장히 길고 방대하고 꼼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지만 김종혁은 가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법적 대응 그리고 이 가처분에서 만약에 법원이 김종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의 결정이니까 기각을 딱 해버리면 그 정치 인생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이준석 가처분 때는 가처분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했던 사례들도 남아있거든요. 네. 요 김종혁의 법적 대응이나 오늘 결정, 정치권이나 이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이전에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겠습니까, 박사님? 뭐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제 법적 과정과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금 재판부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그 이재명 똘마니들한테 눈치 본다 하더라도 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신경 쓸 게 크게 없고 저는 이게 일종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서 다들 이제 관심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종혁이가 올려치기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제명은 뭐 확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한동훈이와 그 한동훈 일당들이 저지른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죄들 중에는 실정법을 위반한 그 범죄 의혹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정당도 업무를 하는데 업무방해를 심각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동훈 일당들의 일망타진, 그 다음에 더해서 수사 의뢰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아예 뭐 정당판에서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하면은 이제 나 감옥 가는구나. 그렇게 그 일벌백계를 해야 적어도 이런 식의 해당 행위들은 앞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 제가 추가해 드립니다. 일망타진 그리고 사법 처리.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내지 않으면 한동훈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도 뭐 조작 징계다 뭐다 뭐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다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최고위에서 아마 징계 의결이 되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당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자료 줄 테니까 당이 IP 추적은 못하도록 돼 있으니 경찰이 추적해라. 네. 어떻게 특정 IP에서 수천 개의 글이 중복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 개 명의가 다 나오는지 경찰이 수사해라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사태를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드루킹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이 한동훈 단계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드루킹 사건보다도 더 저질스럽고 사악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것도 핵심은 여론 조작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발생하면 했지 없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드루킹 사건은 우파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지긋들 발등 찍은 사건이지만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진 일을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하면서 이 부분이 미진하니 사부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이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판에서 더 이상 이제 댓글 조작 같은 또 이 드루킹 같은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은 발붙일 것이 없다. 이렇게 딱 해놔야 유사 사례가 좌파들에 의해서 자행될 때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 사법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저는 수사 의뢰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장동혁 대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아주 극소량의 미음만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인데 통원 치료를 통해서 건강검진과 회복을 좀 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하거든요. 네. 29일 목요일 최고위는 직접 주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일부 최고위원이나 원내에서는 그 원내의 반발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징계를 한 당원권 정지 2, 3년으로 낮추고 수사 의뢰하고 조금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한동훈이 끝끝내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지난 주말에 그 한 딸들 한 2,000명 모인 걸 가지고 막 자기가 댓글 달고 독려하고 이게 진짜 보수고 나머지는 가짜 보수다 막 이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협상파 예. 그 중재안을 내밀었던 의원들도 아 이제 더 이상 한동훈한테 뭐 좀 봐주자 말자 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당내 여론이 급속도로 더 악화돼서 제명 처분까지 가는데 장애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그 주말에 집회 한동훈이 댓글 달고 한 게 오히려 한동훈한테는 정치적인 악재가 된 거 아닌가요, 박사님? 한동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자가 머리가 나빠요. 이를테면 지것들이 최대 동원해서 한 2,000명까지는 동원할 수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한테 남은 마지막 실탄인데 네. 그걸 저렇게 어이없이 씁니까?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이게 뭐 장수 집단에는 한 딸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가 장수 아니에요. 그러면 장수가 전장터에 나와서 지가 먼저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싸워야 장병들도 같이 싸우는데 네. 이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댓글질이나 하고 있으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 그것도 휴일날 바깥에서 모여서
뭐 집회해라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 내복 입고 나갈게요라니까 한동훈이 꼭 나오세요 이렇게 댓글도 달았대요. 아니 지는 따뜻한 데서 뭐 잘하는 댓글 쓰는 거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온 분들의 한 8, 90%가 60대 할머니들이셔서 전 진짜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진심으로. 예. 너무 추웠으니까 주말에. 근데 내복 입고서라도 꼭 나오세요 하고 뭐 끝나고 뜨끈한 국물 먹으세요 이런 댓글 달고 있고 지는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일시적이지만 그 저런 것한테 우리 당의 운명을 맡기고 저런 것한테 국가의 운명을 일시적이나마 맡길 뻔했잖아요. 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집회 왜 본인은 안 나왔을까? 나와달라고 막 댓글은 달면서 모양이 빠지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가 모자라거나 지지자들 구성이 마음에 안 드나? 참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저 한동훈이 저자 좀 뭐 개인적으로 저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네. 보니까 모든 걸 다 옆에서 해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레드카펫 깔아주고 꽃가마 태워주고 해야 된다는 어릴 거죠.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오냐하냐 하면서 네. 정말 금쪽이처럼 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는 뭐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다 옆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죽을 지경에 처해서 하는 집회에도 누군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지는 계속해서 또덕또덕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실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한딸들 뭐 60대 뭐 70대 여성들이 뭐 다수였다고 하는데 네. 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이 시민이고 국민일 수 있는 분들인데 네. 아예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어쩌다가 저런 것 따라서 저렇게 고생들 하시나 하고 좀 고생이. 아니 그래서 김종혁이 마음이 안 토요일에 좋아요. 사람들을 또 모은대요. 근데 제가 그 한동훈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위 말해서 나 이제 한동훈 지지 안 한다라고 하는 글들이 어제 그 토요일 집회 위에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 이유가 예. 이게 사실은 트로트 가수 콘서트잖아요. 일종의 정서가. 예. 그러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추운데 그 트로트 가수 보러 왔는데 가수가 안 나오고 댓글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추운 데서 정말 내가 이거 뭐하러 이 짓 하고 있지라고 소위 말하는 현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한동훈 지지 안 한다는 글들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면 또 삭제되고 올리면 삭제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칼이라고 하는 건 칼집에서 나 뺀다 하고 네. 협박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네. 막상 칼을 빼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엄청 큰 칼 차고 뭐 어깨에 뽕 집어넣듯이 막 큰 칼 차고 뭐 있다가 마치 칼을 확 뽑았는데 요만해. 칼집은 이만한데 막상 뽑아보니까 요만해. 그거에 딱 고수인력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지 진짜. 웃어 보이게 된 거죠. 예, 진짜 끝난 거지. 그리고 뭐 이 오는 토요일 집회는 지난 토요일보다도 사람이 더 적을 거고요. 아, 당연히 적죠. 그리고 누가 나가겠어요. 이 집회가 오히려 당내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우리 당에 참 색채 없는 의원들 많잖아요. 네. 최고위에도 있을 거고 네. 이런 사람들의 마음마저 오히려 더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웃긴데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경찰 추산 2,000명 이하라고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10,000, 20,000, 30,000, 10만 그리고 그걸 그대로 10만이다 5만이다 받아주는 언론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즘은 영상이 그래서 그렇게 뻥튀기하고 거짓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워낙 지금 몰리다 보니까 뻔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건 주말에 한다 그러니까 뭐 그거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변수가 안 됩니다. 네. 저는 장대혁 대표가 지금 건강 상태가 뭐 정상으로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간 단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일주일간 음식을 줄이는 단식 준비, 절식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주일간 단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복식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정치 투쟁으로서 단식,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절식 과정을 제대로 밟았을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8일째 단식하다가 중단했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지금 8일간은 복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거 지킬 여유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심히 걱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정치도 사실 그 국민의힘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선 당 대표가 8일간 단식 투쟁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4일째입니까 5일째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당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주요 결정은 당 대표가 직접 하거나 또는 당 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지난 보름간은 국민의힘이 일시 스탑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3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5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착각착각 다가오고 있고 네. 당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 사고당부 정비하고 당협위원장은 있지만 김종영이 같은 자들이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곳이 수십 군데거든요. 그렇죠. 과거 한동훈이 뭐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할 때 잘못 뽑아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뭐 특히 수도권은 그런 당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 그냥 놔두고는요. 이길 선거 집니다. 그래서 다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당무감사가 진행되다가 지금 한 보름간 중단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감사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당협위원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당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막 산적해 있어요. 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식 투쟁 현장에 격려 방문을 했지만 뭐 사실은 여러 당대표들 또 주요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다 현장에 가서 장도혁 대표와 만나고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도록 민주당이랑 한동훈 빼곤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그 짧은 대화를 팔로우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답방을 하거나 하는 해서 방식으로. 이것을 네. 그 자유파의 총단결로 이끌어내야 될 그 책임이 장도혁 대표한테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릴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힘들고 이 회복 과정을 잘 밟아야 후유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이라도 휠체어 타고 나가서 한동훈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정말 건강이 허용치 않아서 못 나왔다고 보고 네. 근데 퇴원을 마침 했으니 네, 다행히 네. 그럼 목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나와서 한동훈이의 제명 문제를 확정 짓자.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목요일 최고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제가 단독으로 취재해온 내용들을 조금 이따 풀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 현재 12,000분이 시청 중입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가 모자란데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목요일에 과연 이 한동훈 제명 의결이 될까 안 될까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그냥 마음 푹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의 입장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친윤이나 친장동혁 당권파 이렇게 분류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중도다 뭐 이런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단계 논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미루면 오히려 단식의 의미가 퇴행된다. 그렇죠. 최고위에서 빨리 정리해라. 이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최고위가 제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총대를 맸다는 것은 당내에 소위 말하는 무게파, 중립 성향인 사람들이 뭔가 제명했다고 해서 반발할 건덕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요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 박사님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IT 전문가라서 그런가 제일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안철수라는 사람은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언행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네. 했는데 이 사람은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좀 전문성이 있는 IT 관계 또 자기가 좀 전문성이 있는 의료 관계 네. 여기에는 지 소신이 분명해요. 네. 그다음에 일단 박히면은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IT 전문가답게 단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고 이거 한동훈 책임이 있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네가 IP 밝히면 되는데 왜 그것도 잘 안 하면서 이렇게 미직되냐. 진작에 그런 식으로 그 발언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이 한동훈이가 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분명히 한 게 분명한 것 같아. 아니, 뭐 전문가가 보면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거죠. 말이야,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찌질하게 저런 식으로 저러냐? 그러면 안철수 성격으로는 이거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얼른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안철수가 어디 장동혁 대표 편들어 주려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런 정서가 지금 우리 장해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고 있는 다수의 이 기회주의 중진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당계 사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IP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된 분들이 꽤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아니 뭐 웬만하면 그냥 손잡고 가지. 그거 장동혁이가 당권 잡았다고 우리 한동훈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아주 낡은 생각만 갖고 뭐 그렇게 중재랍시니 뭐니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이 기회주의 중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된 것이 아니 저것들이 뭘 하려 그래도 한동훈이가 뭐 조그만 끄트머리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라는 게 열심히 지지자들하고 모여갖고서 지 무덤 파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무슨 수로 다시 끄집어냅니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성훈 TV 시청자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9일 날 최고위원회의가 9시에 열리잖아요. 네. 제 생방송 중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바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동훈이 제명 조치를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렇게 되면 그날이 마침 목요일이라 우리 아미고 고문 중에 영등포 쪽방촌에서 점심 봉사하시는 분. 아, 너무 훌륭한 그분이 분이시네요. 목요일마다 네. 하거든요, 마침. 네. 그분이 또 점심을 잔치국수를 해요. 네. 그래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한테. 네. 그래서 뭐 국수집 따로 갈 거 없다.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하면서 잔치국수 좀 제대로 먹자. 야, 이게 봉사도 하고 축하도 그렇습니다. 하고 일석이조네요. 예, 그래서 그날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 영등포 쪽방촌으로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지율도 이제 한동훈 제명을 뒷받침해 주는 게 네. 한동훈 제명 윤리위 의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르죠. 지난주에도 리얼미터에서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 주도 2.5% 올라서 이제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로 붙어버렸어요. 네. 아니 맨날 갤럽 MBS 갖고 뭐라 하던 인간들이 이 리얼미터 보고는 뭐라 할지 진짜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데 아니 리얼미터는 아예 이것들이 언급을 안 하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의 한 이제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는 건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이거나 더 위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에 대한 이제 완벽한 정리가 다 되어 간다는 게 사람들을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모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인가 갤럽 조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족벌 언론들은 한동훈 징계해야 돼 말아야 돼를 34대 34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럼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압도적 다수가 징계해야 된다는 건 답변을 그 갤럽 조사에서도 했다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것들이 그런 걸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엊그저께 있었던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한동훈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가 옳다. 잘한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여론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제가 뭐 주변에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부재 중일 때라도 예. 송호성 원내대표가 대리 주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제명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아하. 어떻게 보면 노회한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네. 나 없을 때 해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거 죄송한데 노예한 게 아니라 비겁한. 비겁한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내가 없을 때 하면 마치 내가 도망가고 이 어려운 책임을 피하는 모습으로 그렇지. 보여지지 않겠느냐. 네.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는 정치 안 한다. 그럼요. 어려운 일 부담 원내대표랑 최고위원들한테 안 물려준다. 네. 내가 있을 때 내가 결정 짓고 책임도 내가 진다. 라는 게 우리가 아는 장동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직접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나 없는 동안에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목요일 날은 꼭 나갈 테니까 내가 직접 그 문제는 주재하고 내가 직접 두드릴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이게 좌파 끝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경우는 다르지만 저 김경희가 강선우한테 1억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천 받을 때 네. 그때 김병기가 그 전날 이거 큰일 난다 안 된다 돈 돌려주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김병기가 안 나가잖아요. 회피해버린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김병희가 없는 자리에 강선우가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 단수 추천해야 됩니다. 해갖고서 추천이 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이. 네. 그러니까 좌파 끝단이 이렇게 비겁해. 이득은 다 짜먹고 꿀은 다 빨아먹고 책임져야 될 자리에는 잽싸게 싹싹싹 피해 다니는 게 좌파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자유우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책임져야 될 자리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좌파죠. 진짜 우파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계산을 잔머리를 돌리다 보면 나 몸도 안 좋은데 뭐 송원석 대표가 알아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쓱 밀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장동혁 대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우리 자유파 정치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목요일에도 밀리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결정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제가 취재한 내용, 뭐 제가 지금 병상에 있는 장동혁 대표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의 지도부 기류나 원내 의원들 기류로는 그럴 일 없다. 여러분 목요일에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일단락되고 네. 우리는 정말 이제 미래로 지방선거 승리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슈퍼챗 하나만 소개할게요. 최미자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앞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멸콩천사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예. 한동훈을 제명하면 김종혁이야 가처분을 하겠지만 한동훈은 법원에서 IP 까보자는 게 무서워서 가처분 못할 거거든요. 이건 한동훈 전문가인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갈 거다. 대구나 부산이다. 대구에 뭐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되면 거기 자리 비고 그리고 이 부산에 전재수가 나오면 거기 자리 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 가능하겠는가? 예. 그리고 무소속 출마했을 때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겠는가? 박사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발 좀 하라 그러고 싶어요. 나와라 그냥. 네, 제발 좀 나와. 네.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배신자 이 찌질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회초리를 휘두르는지를 한번 직접 맞아봐라. 네. 지지자들 그 추운 날 바깥에 불러서 집회하라고서 그러고서 따뜻한 안방에서 혼자 또닥거리고 댓글질이나 하는 이런 식의 이 정치는 이제 우리가 종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네. 쫓아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의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사 의뢰를 해도 그건 경찰이 하는 거지. 그렇죠. 국민의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와라. 뭐 부산도 좋고 서울도 좋고 다 좋다.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곳에 골라서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이 너한테 어떤 회초리를 드는지를 한번 직접 맛 좀 봐라.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진영 국민들의 마음을 1도 모른다는 뜻 같거든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면 예. 저기 군산에 이번에 보궐선거 났어요. 예. 거기 가면은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지지자들이 좀 찍어줄지 모르지. 근데 어디 부산이고 어디 대구입니까? 감히. 정신 못 차리고 감히.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추경호 의원 지역구를 친한계들이 언급을 한대요. 근데 그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계시는 곳이잖아요. 네, 달성군. 예.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번에 단식 마무리할 때 장동혁 대표 손을 잡아주시고 장동혁 대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언감생심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박사님?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국정농단 특검 때, 네. 박영수 특검 때 네. 한동훈이가 한 짓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와도 되는데 지가 일부러 나와서 징역 30년 구형을 한 당사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자가 감히 대구에 오고 부산에 오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생활하고 있는 달성군에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얼마든지 해봐라.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2월 2일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네. 2월 2일이요. 그래서 네. 또 지지자분들이나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날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우리 장동혁 대표도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징계 의결을 하고 나면 단식 때 방문해 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답방을 하면서 뭐 그게 생신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좀 정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렇죠. 일정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정치인들이야 저 여의도 식당에서 만나도 되고 뭐 당사에서 만나도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달성군의 사저로 찾아가 뵙는 것이 도리죠. 그렇죠. 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몸이 힘든 만큼 더 그 진정성을 담아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건 진짜 선거공학을 떠나서 제가 그럼요. 하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뭐 조만간 2월 중에는 그런 답방 일정이 쭉 이어지면서 그 답방을 통해서 단식의 불씨가 보수 통합, 보수 대결집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이제 그 몇 가지 현안 조금만 더 그러시죠.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이제 이해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써먹고 버린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 근무는 안 했지만 인수위까지 있었지만 옆에서 많이 지켜봤죠. 지켜보셨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큰 거는 지명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철회를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지명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해운 청문회를 다 보고 이해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다 들여다보고 안 되겠다 하고 그날 당일날 지명 처리를 결정했을까? 아니죠, 그건. 이거는 네. 이 정책 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에이 그건 아니지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며칠 전에 지명 철회가 결정이 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를 언제라고 보냐면 그 위장 미혼으로 이 부정 청약으로 해서 막 수십억 그 부정 이익을 시세 차익을 얻은 그 사실이 드러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려 60억이랍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이게 바로 수사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시점이 이해운이가 먼저 지명 발표가 됐을 때 갑질이 폭로되고 좀 하다가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그게 터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그게 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야 이거는 데리고 가기 어렵다. 지명 철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시점에서 이재명 것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시도했을까? 지명 철회를 하면 지명을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회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재명 것들은 어떻게든 저거 이제 더 이상은 못 데리고 가겠는데 이혜훈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이고 저 그만할래요 하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걸 종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 권유가 100%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명 철회 자체가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청와대에서 누가 야 너 자진 사퇴 좀 해라.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뭐라도 챙겨줄게라고 했을 건데 지명 철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번에도 김현지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 개딸들한테는 김현지 전화가 먹혀요. 그렇죠. 강선우도 김현지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먹히는데 이 이혜훈이는 적어도 그쪽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김현지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했더라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혜훈 성격에 그거 녹취해서 뭐 터트릴 수도 있고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혜훈이 스스로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한 보름 전, 열흘 전부터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그 무렵에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슬슬 이혜훈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열흘간을 군부를 떼고 분위기를 만들어 봤는데도 이게 끝까지 버틴 거야. 네. 그리고 청문회까지 어쨌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이가 할 수 없이 지명철회라는 카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예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어서 그 청문회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대기업의 대관 업무하는 그 임원들 있잖아요. 네. 뭐 전무,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그룹의 회장 청문회 한 번 안 나가게 하려고 1년 내내 공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국정감사 빼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한테 연봉 막 몇 억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문회 한 번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명차례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재명 것들이 그러면 청문회는 서지 않도록 그 전에 지명차례를 했으면 돼. 차라리. 네. 근데 이것들이요. 야, 이게 진짜 독한 것들이야. 진짜 악랄한 것들이죠. 네. 네. 청문회까지 다 서게 만들고 그래서 탈탈 다 털어버리고. 이혜원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국민들 앞에 해놓고 난 다음에 지명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지금 저 이재명이가 진짜 막 길길이 날뛰고 있을 거예요. 저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이혜원이 입장에서 정말 이용 당할 대로 당하고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완전히 망하고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60억 시세 차익 아파트도 날리게 생겼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혜원의 입에서 튀어나올 또 다른 얘기들이 전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뭔가 폭로를 하겠죠. 네. 어쩌면. 아니 어쨌든 28일 동안은 저 이재명이가 지명해서 저것들 이재명 것들 사이에 섞여서 청문 준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이혜원이가 이제 지 죽기 전에 터뜨리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집니다. 오히려 이혜훈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네. 뭐 예를 들면 나 현지한테 전화 받았다라거나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아무리 이혜훈이 잘못했어도 사람을 자를 때도 예의가 있는데 네. 박사님 말씀처럼 청문회까지 다 세워서 거의 사회적 인격 살인 매장을 시켜놓고 자르는 거는 해도 너무 악랄한 짓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젓가락질을 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아 배신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재명들한테 넘어가면 이재명한테 내가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당하다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의 그 기본 어떤 속성과 성정이 그렇게 모질거나 막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점잖고 사람들이 좋아서 문제예요. 좌파 것들은 다. 그냥 네. 저기 껍데기만 사람처럼 보이지 다른 종이라니까. 달라요, 달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혜원 사태가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혜원이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 이재명 것들과 얽혀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다만 저걸 두드를 막으려면 이제 저것들도 이제 이혜원 입을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갖다 줘야죠, 그러려면. 그렇죠. 네. 근데 조심하세요. 그 이혜원이도 그 다 녹음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좌파 것들 그 이혜원이 어떻게 좀 이제 좀 단돌이 하려고 뭐 좀 어설프게 나서다가 보면 또 대치기 당합니다. 이게 뭐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거 주면은 난리 나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주겠다 좀 기다려라 할 텐데 지방선거 이후라도 이혜원 챙겨줬다가는 정권이 또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네요. 그 전에 이혜원은 감옥 가 있을지 몰라요. 부정청약 네. 때문에. 과연 이혜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면 이 김경은 막아질까요? 김경이 오늘 뜬금없이 시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반성해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제명하려고 하니까 사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선우한테 1억 공여한 건 제 불찰이다. 제가 책임지겠다. 근데 보니까 1억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정도로 김경이 총대 매려는 것 같은데 이 공천 헌금 사건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번지게 될까요, 박사님? 이게요 공천 뇌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 1억을 줬다 받았으면 뇌물이 아닌 겁니까? 이미 기수 뇌물죄는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김경희는 지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여튼 뭐 제가 의원직 사퇴도 하고 뭐 서울시 의원 뭐 사퇴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감옥에는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거거든요.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 정도 해달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김경희를 감옥에 안 보내고 뭐 수사를 대충 흐지부지 끝낸다. 그러면 김경희를 감옥에 안 보내는데 강선우를 어떻게 보내고 김병기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여론이 다시 더 급증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 공천 비리, 공천 뇌물 의혹을 특검해야 된다. 지금 경찰에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장도혁 대표의 주장이 그만큼 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꼬리 자르기 할 때는 좋은데
잘린 꼬리도 그냥 죽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리를 잘 건사해 줘야 이게 별 탈이 없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혜훈이도 그렇고 이 김경희도 그렇고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와, 그 김경의 황금 PC에서 나왔다는 내가 누구한테도 돈 주고 누구한테도 돈 주고 했다는 그 누구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이었으면 진작 언론사 일면에 나오고 남았을 거잖아요, 그러네. 박사님. 예. 예. 그리고 저게 뭐 김경희를 도와주는 시의회 보좌관의 PC에서 120여 개의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데 근데 그걸 정말 한심하게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녹취는 거기만 있을까? 아, 김경희도 저희까지 온 돈질을 해가면서 비례대표 시의원에 재선 시의원에 구청장 하려고 강서구청장 안 되니까 영등포까지 가려고 막 하고. 김민석이한테 쫓아가고 막 그런 사람인데 김민석이 지금 그게 골치 아파서 미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녹취록을 시의회에서 자기 도와주는 사람 PC에만 달랑 남겨놨겠냐. 이정건이를 봐라. 이정건이 PC는 뭐 3만 개인가 뭐 그렇다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들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이재명이가 또 안게 됐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오늘 예. 박사님께 요거 하나만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예. 부산에 대한 관심이 남들보다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아, 저도 크죠. 전재수가 네. 지난 주말에 지역구 북구뿐만이 아니라 네. 부산 전체에 현수막을 달았대요. 이거는 보통 시장 출마하기 위한 몸풀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 수사가 우습고 만만하면 통일교 수사받고 있는데 나 무혐의 받을 거 확신한다 하고 이 시장 출마하겠다고 현수막을 답니까? 이거 진짜 전재수 이러다가 부산시장 출마하게 되는 건가요, 박사님? 저는 뭐 전재수 나와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재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부산시장 선거판이 뭐 부산을 누가 더 잘 발전시킬 거냐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재수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의혹이 전면화되면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통일교 커넥션 특검 할 거냐 말 거냐 전선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네. 그거는 부산시의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바람하지 않는 선거 구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 이기면 특검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전선이 어쨌든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이 전선은 성격상 부산시로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네. 하나는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또 하나는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의혹 특검. 이 두 가지가 김경, 강선우, 김병기 사건으로 또 하나는 전재수 출마로 가만히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반 이재명 타독 전선으로만 모아내면 돼요. 선거를 이처럼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딨나 몰라요. 이게 부산 선거 문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다 번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이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 뭐 지방 살림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위험한데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시장도 군수도 도지사도 뽑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잘 싸우는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라고 하는 얘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 차라리 그러면 전재수 제발 나와라. 아유 뭐 경찰 믿고 너네 한번 나와봐라라고 나와봐라, 우리가 오히려 까불어봐라. 까불어봐라라고 빌어야 될 상황인데. 그럼요. 박사님 제가 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네. 한동훈이 페이스북을 올렸대요. 아 그래요? 김종혁 징계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호개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방금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데 이 또 뭐 이 계엄거리는 한동훈의 이 페북에 대해서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논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앞장서는 것이 그 안방에서 그 댓글 다는 거죠. 댓글질하는 거라고 네.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한동훈이하고 김정혁이하고 뭐 또 누구요? 아까 무슨 신지호, 뭐 유니석,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윤모식이, 박모식이고 다 합치면 그저 한 대여섯 명. 뭐 배현진이 뭐 또 있잖아요. 뭐 박정 네. 누구죠? 박정훈, 네. 박정하, 네, 네. 박정하, 박정훈, 박정하, 박정훈. 뭐 이런 것들 다 합쳐 그저 한지어 합쳐서 그저 열대 될래나? 하여튼
그런 것들끼리 똘똘 뭉쳐 다닐 때는 한동훈이가 맨 앞장, 저 대가리 노릇 하겠죠. 예, 그 정도로 지가 지금 위치, 자신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생각하는 댓글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동훈이 집회에 나올까요?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으니까 그 15명이 모여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징계되고 나면 눈치 볼 거 없으니까 한동훈도 집회에 나오고 의원들도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까 또? 제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그날 바람이 세대요. 이번 주 토요일도. 바람이 세대. 한동훈이 어떻게 나와 지가. 그렇네요. 강풍이 분답니다. 네, 이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방송 1시간 내내 지금 13,000분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콩 천사 010-9939-1144로도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고성국의 길이라는 책도 박사님 정치평론 인생을 담은 너무 재밌는 에세이니까요.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셔서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보수진영 인사들의 책들이 교보문고 1등, 2등하고 베스트셀러가 돼야 우리가 좌파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교보문고에서 고성국의 길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멸콩TV도 우리 고성TV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멸콩TV를 보시는 고성TV 시청자 여러분, 아미고 동지 여러분, 멸콩천사 회원에도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저희가 지금 45만이 코앞인데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함께 50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5시 반에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과 라이브를 하니까요. 내일 5시 반 라이브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